안녕하세요. 유 실장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서 듣기가 좀 그러시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전 시간에 있는 거를 보강 설명을 해드릴게요. 댓글로 이제 여러분들 문의 주신 것도 있고 왜 이 면을 나눠줘야 되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프라인이면 뭐 바로바로 설명을 해주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온라인에서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 면을 그렇게 나누는 거는 여기를 이게 뭐냐 아트웍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가상의 세로선으로 나눠 보시면은 이 템포들이 있을 거예요. 그 황금 분할로 끝도 없이 이렇게 나눠 나가는 어떤 그런 템포가 있는데 제 수업에서 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심어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면적 비율에 대한 어떤 그런 템포 자체가 여러분들의 이제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어떤 작업을 하든지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굳이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이쁘게 척척척척 적절하게 이제 나눠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이제 제 수업의 거의 구체적인 목표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가장 쉽게 처음에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간단한 선으로 이제 미리 연습을 해두고 가는 거예요. 그 선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떤 그런 면적 비율에 대한 감이 생겨서 막상 이렇게 3D 작업을 해서 기초적인 면을 나누게 될 때도 자연스럽게 그 템포에 의해서 나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크게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묘사가 잘게 잘게 쪼개지고 그 다음에 템포 그 다음에 좀 쪼개고 템포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쪽에 가도 여기 보셔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세로선 나눠 놓은 거랑 되게 흡사하게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다른 것들을 보셔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긋고 주제 부분에 많이 이렇게 그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빈 공간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또 나눠지고, 자 이게 잠재의식 속에 이제 안 들어가 있고 이제 이 템포에 대해서 이제 좀 뭐랄까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애초에 이런 작업을 할 때 처음부터 실수를 하게 돼요. 이 선이 여기가 있거나 이 간격이 여기 있거나,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레이아웃에 이렇게 약간 쫀쫀한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어설프게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의도가 굉장히 좋거나 아이디어가 좋게 되더라도 그런 어떤 이제 아름다운 면이라든지 집중도를 이렇게 줄 수 있는 면 분할 자체가 애초에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수정하거나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쁘게 못 만들어서 이제 그 의도가 굉장히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요 요렇게 여기 나눠져 있고 다시 한번 가고 이렇게 가고. 자, 이런 템포들을 이제 여러분이 느끼고 이제 그게 이제 충분히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게 설명을 하려는 의도입니다. 자, 그게 단순히 레이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명도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 명도가 편안하게 풀어졌다 한번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극적으로 짜자자잔 나눠지고 다시 편안하게.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명도 자체도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변화가 없다가 여기서 변화가 심해지고, 이런 명도도 마찬가지고 컬러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이 템포, 리듬 이거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치자면은 파를 보시면은 기승전결이 나누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잔잔했다가 클라이막스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쫙 됐다가 마지막 피크 부분에 살짝 이렇게 끝맺음에 살짝 나와주면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 어떤 그런 템포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는 그 템포를 몸으로 마음속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디자인이 오게 되더라도 이제 잘 짜여진 레이아웃과 그 다음에 잘 짜여진 명도 그 다음에 잘 사용된 색상, 그런 것들을 마음껏 구사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마음껏 구사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컨셉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일부러 그 레이아웃을 깨면서 변형시키면서 조금 더 트렌디하게 가는
그런 다양한 레이아웃들을 내 마음껏 주무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거를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빠르게 익히실 수 있게 차례대로 이제 난이도를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의미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이거를 만드는 과정들을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사각형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위치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면을 황금 비율로 나눠야 돼요. 황금 비율로 나눠야 되니까 1픽셀짜리 선을 하나 여기 그어줍니다. 자, 이거를 복사해서 면을 나눌게요. 자, 이거하고 적절한 6.5 대 한 3.5 정도로 한번 나눠주고, 자, 이게 적절하게 나눠진 면이죠. 황금 비율로. 자, 이거를 또 나눠주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쪽으로 나눠줬죠. 다음에 자, 1차가 끝났어요. 저는 주제를 여기다 두고 부주제를 여기다 두면서 양쪽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춰 갈 거예요. 자, 주제 부분을 먼저 터치를 해주고 부주제 부분을 살짝 더 건드려 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주제에 조금 더 묘사가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나눠지는 면들은 항상 이렇게 적절하게 이쁜 비율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도 요런 비율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묘사를 들어갈게요.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툭툭툭툭 던져가면서 작업을 하잖아요. 이 작업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감을 익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에 한 5번 터치를, 주제 부분에 5번 터치를 했다면 부주제 부분에 2번, 3번, 나머지 한 번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를 보면서 면을 분할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할 때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전체를 보면서 천천히 전체적으로 완성을 시켜나가는 이 작업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씩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완성이 되면 전체적인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거를 조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여기에 이만큼 묘사가 들어갔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도 묘사가 이제 적절하게 들어가 줘야 되고요. 여기도 칸을 좀 나눠주고 여기를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독립되지 않게 살짝 이렇게 풀어줘요. 이것도 살짝 한 요 정도로 풀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더 묘사를 들어갈게요. 이렇게 여기서도 계속 비율을 보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보고, 전체적으로 봐서 여기가 이제 묘사가 어느 정도 됐으면은, 자, 여기 부분에 좀 흩뿌려 준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면을 조금 더 나눠주세요. 자, 항상 이 비율을 맞춰가면서 여기를 좀 더 복잡하게 묘사를 해도 돼요. 묘사를 하는데 항상 이쁜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 주제가 강하니까 여기가 조금 약해 보이죠? 자, 그럼 여기도 조금 더 힘을 줄게요. 이렇게 자, 면적 비율을 계속해서 이렇게 맞춰 나가요. 그 다음에 더 살짝.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완성이 됐으면은, 자, 이거를 하나 카피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주제를 이쪽 여기다 두고 부주제를 한 여기다 둘 거예요. 이거를 하실 때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쁜 비율로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염두를 해 두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서 좀 많이 집중이 돼서 좀 뭐랄까 몰입이 된다 그럴 때 좀 디자인이 많이 늘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좀 더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레퍼런스에 가이드를 쳐봤어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전형적인 베이직한 레이아웃이에요. 덩어리의 크기라든지.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X, Y 좌표까지 보면은 더 확실하게 여기가 밀집되어 있는 어떤 그런 복잡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저희는 X만 하니까 X선에 이렇게 면분할을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크게 되어 있는 부분, 크게 비어 있는 부분, 여기에 복잡하게 밀도가 높은 부분.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도 이제 면분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텅하고 비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인테리어 같은 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집중이 돼 있고 편하게 풀어져요. 자, 요런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이게 그 느낌이다라는 걸 찾아보고 가상의 가이드를 한 번씩 그려보세요. 가상의 가이드를 그려보시면은 제가 왜 이 면분할을 처음에 이런 식으로 X로 시작을 했는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쪽 세로로 면분할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X, Y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집중이 되고 어떤 이런 비율로 면분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때 이거를 연습을 하시고 평소에 레퍼런스를 보면 이제 가상의 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려보면서 여기가 어떤 템포로 인해서 디자인이 돼 있다. 그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디자인 초보분이랑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도 초보일 때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자, 요 디자인을 제가 보냈다 쳐요. 그러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는 여기에서의 어떤 그런 허점 같은 거를 좀 찾아내야 되는데, 보통 클라이언트 쪽에서 디자인을 아예 모를 때 어떤 식의 수정 사항이 나오냐면은 여기가 비어 보여요. 여기가 비어 보여요. 하는 아주 그냥 1차원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채우게 되죠. 여기를 채우게 되면서 여기도 채우고 여기도 채우고 여기도 채우게 되면은 이게 디자인이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더 막 복잡하고 난잡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균형감이 깨지게 돼요. 여기가 허전할 때는 이 부분의 밀도를 높여줘야 돼요. 이 부분의 밀도를. 주제와 부주제의 밀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주 제가 여기가 더 선이 굉장히 많아진다면은 뭐 여기는 한두 개 정도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빈 칸을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디자인이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빈 칸 채워 넣는 것보다는 어떻게 공간이 남을 것인가, 어디에 집중을 시킬 것인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비율로 짜져 있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염두에서 보면서 꼭 디자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많이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이드, 특히 뭐 인테리어 씬이나 그런 데서 이런 식으로 이제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레퍼런스들을 보시면서 면분할을 어떻게 적절하게 썼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뭐 부분적으로 면분할이 이쁜 데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꼭 한번 보물찾기 하듯이 한번 이렇게 컴포지션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뭐 여기 분할 되게 이쁘잖아요. 컴포지션이 나눠지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왜 여기 가뜩이나 복잡한데 이렇게 레이아웃을 몰아넣을까? 왜 여기다가 다 몰아넣을까? 그런 것도 한 번씩. 책이 뭐 이게 여기 있어도 되잖아요. 여기 있어도 되는데 이게 여기 와 있어요. 얘도 가운데 있어도 되는데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분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부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첫 번째 과제를 가지고 3D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이 면분할이죠. 면분할인데 이건 작업 도중에 있는 건데, 여기 가운데쯤에 좀 더 디테일한 요소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렇게 넣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한 장의 이제 아트웍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세로로 나눠놓은 그 면분할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제 집합되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아트웍을 만들어 주는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응용 작업도 꽤 많이 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연습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